안녕하세요. 한류 소식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미드로 아시아를 공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고 서진의 시즌2가 1200억 원 제작비 미드를 누르고 1위에 올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국제적 성공은 K드라마의 도약뿐만 아니라 넷플릭스가 전세계 1위 OTT로 굳히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K드라마와 글로벌 OTT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온 시청자들이라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얼마나 차별적으로 K드라마를 방영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같은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OTT들은 강력한 미국 콘텐츠를 기반으로 이미 유럽과 북미와 남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까지 점령했습니다. 그중 남미는 틈새 시장인 스페인어권 드라마를 가지고 남미 시장을 공략했고 그 대표적인 드라마가 바로 스페인 드라마의 자존심 종이의 집 시리즈입니다. 솔직히 종이의 집은 북미와 유럽, 남미까지는 열풍이 불었지만 아시아에선 그다지 흥행이 크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어권을 중심으로 중국은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공략하고 있지만 그것도 중국 콘텐츠의 퀄리티 문제로 한계를 겪고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터키 드라마가 약진을 하고 있지만 중동 이외에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파키스탄의 경우는 인도의 막대한 인구 때문에 힌디어 드라마가 인기를 끌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아, 북미, 중동,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콘텐츠는 미국 콘텐츠와 한국의 콘텐츠가 유일합니다. 그렇게 콘텐츠 자부심이 높은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는 미드도 인도 드라마도 아닌 K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남아공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역대 넷플릭스 드라마는 환혼입니다. 또 남미는 20년 전 드라마 상속자들이나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흥행에 실패한 영화 비상선언이 넷플릭스에 올라오자 남미 전 국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들의 북미와 유럽, 오세아니아의 구독자는 포화 상태에 있고 더 이상 구독자 유입을 하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글로벌 OTT들의 가장 큰 구독자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대륙은 개도국가 인구가 많은 남미와 아시아 시장입니다. 특히 중국은 콘텐츠가 막힌 상태라 아시아에서는 인도가 글로벌 OTT의 치열한 구독자 유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자국의 콘텐츠 부심이 워낙 높은지라 할리우드 영화 드라마가 먹히지 않는 곳이었고 그 빗장을 걸어 잠궜던 인도 시장을 활짝 열어제친 콘텐츠가 한류를 앞세운 K 콘텐츠입니다. 결국 아시아와 남미에서 K 콘텐츠가 없다면 글로벌 OTT들은 절대 구독자를 늘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순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 1위 드라마는 엘리트들입니다. 이 작품은 스페인 작품으로 당연히 스페인어를 주로 사용하는 남미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는 10위권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오늘 날짜 2위에 오른 미드 코브라카이의 히트맵을 봐도 아시아에서는 10위권 안에 들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권 드라마나 미드로는 아시아를 절대 공략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말했듯 글로벌 OTT들은 지금 유일하게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대륙이 아시아 시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 플리스페트롤 8위에 유일하게 올라있는 K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의 히트맵을 보면 아시아, 남미, 중동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그 어떤 나라에서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유튜브 홈페이지에 예고편조차 없습니다. 결국 그냥 K드라마는 네임밸류 때문에 스스로 찾아보면서 순위를 유지합니다. 넷플릭스가 꼼수로 순위 집계 방식을 바꾸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시청시간 1000만 시청시간도 안 되는 애니들이 순위에 들고 있고 K드라마는 시청시간으로 앞서 있어도 순위권에 안 잡힙니다. 결국 이것은 플리스페트롤이란 순위 집계 사이트를 이용한 미드와 이레니가 K드라마보다 인기가 있어 보이게 하는 착시를 일으켜 세계 시청자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넷플릭스뿐만이 아닙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K드라마를 제작해서 디즈니 플러스로 방영을 아시아권 이외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인수한 훌루라는 OTT로 북미에 방영을 합니다. 가시적으로는 19금 드라마는 디즈니 플러스에 방영하지 않는다는 핑계이지만 미국 콘텐츠를 엄청나게 자체 보유한 디즈니 플러스가 K 콘텐츠가 자칫 순위를 장악할까봐 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무빙이 미드 아수카와 같이 방영을 하며 아시아 국가에서의 시청률만으로 무빙이 전체 시청률 1위에 오르자 화들짝 놀라서 플리스페트롤 표시에 오류가 났다는 이상한 변명으로 순위를 삭제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제작비로 제작한 미드 아수카의 흥행에 영향을 줄까봐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뇌피셜을 돌려봅니다. 요즘 K쇼 서진이네가 아마존 프라임에서 방영 중인데 공교롭게도 아마존의 야심작 제작비 1200억 원의 더 보이즈가 같이 방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제작비의 드라마가 우리나라 리얼리티 쇼프로 서진이네에 밀리는 지역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싱가포르에서 서진이네 시즌2가 1위에 올랐고 대만도 이번 주 서진이네 6화 방영이 끝나면 1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결국 미드가 엄청난 제작비로 세계를 공략하려고 드라마를 쏟아내도 아직까지는 아시아와 남미에서는 K-드라마의 강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넷플릭스는 자신들과 공생관계에 있는 K 콘텐츠가 미드가 장악한 유럽이나 남미까지 점령할 것으로 보이니 요즘은 노골적으로 예고편도 올려주지 않고 순위 집계를 바꾸면서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1년에 콘텐츠 제작비에 20조를 쓴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한국 콘텐츠엔 고작 8천억, 10%도 안 되는 제작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넷플릭스 시청자의 60%가 K 콘텐츠를 시청했고 넷플릭스 신규 시청자 유입의 40%를 담당한다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넷플릭스는 오히려 K 콘텐츠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타 국가들의 제작을 늘리고 있고 특히 매번 실패하는 일본 콘텐츠의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결론은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선제업과 티어처럼 계속 꼼수를 쓰는 글로벌 OTT의 의존도를 낮추고 서서히 국산 글로벌 OTT를 키우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면 글로벌 OTT들에게 아시아 구독자를 모아주는 역할을 K 콘텐츠가 해주고 미드를 밀어넣어 미드로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려는 글로벌 OTT들의 야심에 토사구팽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국내 글로벌 OTT를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참여해서 조율하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쓸데없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확률도 없는 동해바다를 파헤칠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확실한 황금알을 낳는 국산 글로벌 OTT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요즘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벌써 이 넷플릭스 꼼수 순위 집계에 국내 일부 시청자들도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K-드라마의 질이 떨어졌느니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K-드라마 눈물의 여왕, 선지업과 티어, 낮과 밤이 다른 그녀보다 재밌는 미드를 본 적이 있는지, 왜 1200억 원의 미드 더 보이즈가 제작비 100억도 안 되는 K쇼 서진이네 시즌2에 순위가 밀리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